3-2부 브런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브런칭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편이 올라왔는데 벌써 순위가 되게 좋아요. 경제 순위에서도 뭐 50위권 정도 되고 전체 순위는 아직 뭐 한 800, 900위권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거보다도 놀라운 게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다 클릭해가지고 돈을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하기 대표님께 그 에피소드에 2분이 후원을 해서 11,000원 후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토스트럭 17,000원 후원 2분이, 한 분이 10,000원 하신 거, 예. 본인이 직접 하신 거 아니시죠? 아직 브런칭으로 입금이 안 돼가지고 그게 누가 얼마 하는지까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8,000원을 벌었어요. 저희 브런칭으로.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예, 또 좀 그래서 이 내용을 재밌게 해야지 사람들이 후원할지 불쌍하게 해야지 후원할지 되게 고민이에요.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실속 있게. 네, 실속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후원 부탁드리고요. 예, 이건 기업의 후원 없이 저희 종사자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요. 많은 기업과 많은 프랜차이즈 관련되신 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3-2부에 모시는 분은 법인명 라온 주식회사고 브랜드로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뚜띠쿠치나 프로메사, 좀 어렵죠? 어찌됐든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라온 주식회사의 이현미 연구소장님 및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프랜차이즈 CEO 분들을 모시는데요. 김상목 대표님께서, 이 라온 주식회사 김상목 대표님께서 이현미 이사님의 남편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대표님들만 오실 수 있는 곳인데 이사님을 모셨고요. 자기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GL 라온 주식회사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G가 사실 저희 김상목 대표님의 이제 G고요. L이 제 이현미의 L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드리는, 그러니까 김상목과 이현미가 행복을 드리는 회사, 이렇게 해서 사실 법인명을 출시를 해서 지금 한 법인으로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년? 이제 매장 하다가 이제 법인명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많은 것도 있었죠.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였는데, 사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니랑 나랑 둘이서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고객한테 행복을 주고 점주한테 행복을 주냐? 때려치자. 그렇게까지도 해가면서 서로 잘 조율하고 마치고 장점을 이제 하고 이래서 이제 화합하고 지금 많이 커 있지는 않지만 지금 만들어가는 회사.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 그다음에 부대표를 이제 하면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현미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저희 프로필 소개라면 요리 연구가시네요. 요리 연구가세요? 네, 요리 연구 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뚜띠쿠치나가 11개점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요. 프로메사도 5개점이, 그리고 행신갈비, 키즈인클럽, 뭐 쿠킹스쿨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 창업교육센터, 천연발효종 베이커리, 역시 연구가시라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세대에서 최고 원희상 받으셨고, 산학협력 체결 아니네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셨고요. 지금 GL 라온 이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시게 된 배경은 저희 섭외를 담당하고 계신 디포 인덕션의 허진숙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맞죠? 네. 예.
그리고 저도 사실 브랜드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일산에서 그죠? 일산에서 여러 가지 다브랜드 형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화덕피자, 또 피자에 관심 많다 보니까 화덕피자 또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태리어를 뭔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이태리에서 혹시 공부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태리어를 쓰셔서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안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합성어를 썼어요, 저희가. 어떤 뜻이죠? 함께 즐기자라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직원, 그다음에 공간 뭐 이런 게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즐기고 먹고 이제 이렇게 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께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 피자 알보로가 좀 쉽잖아요. 이태리어지만. 왜 안 웃어요? 왜 안 웃지? PPL 자꾸 놓으니까 불편해요? 죄송합니다. 뚜티쿠치나의 전반적인 브랜드 개요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뚜티쿠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뚜티쿠치나라는 브랜드는 사실 양식이잖아요. 양식이고요. 저희가 파스타랑 유럽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거의 7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던 걸로 알아요. 근데 파스타라는 시장이랑 양식 시장이 사실 되게 어느 그 계층만 누리는 시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을 2007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2007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레스토랑으로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타 하나에 18,000원, 피자 하나에 막 22,000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즐기는 분들만 즐기는 그런 그 음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양식이 좋은 거는 문화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음식에도 문화가 꼭 해야지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가슴이 같이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음식 문화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양식이 가장 그래도 그릇이나 플레이트나 공간이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한식도 지금 많이 이제 성장됐죠. 그런 식으로요. 근데 그때 시기에는 양식, 플레이트, 그릇, 그 다음에 공간,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연출되어 있던 게 양식 문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를 즐기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 즐기는 게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에는 양식 문화를 즐기러 온 사람 좋은 날만 오세요. 생일, 뭐 모임, 결혼기념일 막 이럴 때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조금 일반 시장에도 조금 녹아내려서 아무 때나 애들이랑 먹고 싶으면 오고 이런 문화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거 손을 대야지 일반 시장에 이게 퍼뜨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레스토랑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코스트는 되게 낮은데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뭐 셰프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꼭 뭐 셰프 사실 그 이탈리안 음식이나 파스타나 피자가 우리 비빔국수, 우리 국수나무님 대표님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 비하면 그냥 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런 그냥 일반 음식인데 여기 건너오면서 되게 이름을 어렵죠. 그러면서 꼭 셰프 이름을 붙여지면서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들이 되게 많이 뜬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됐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나 이게 커가면서 짜장면이랑 지금 파스타랑 시장을 보게 되면 파스타 시장도 지금 월등하게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피자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어떻게 이거를 잘 표출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고민하다가 확 뒤집었죠. 그게 언제 시점이죠? 2009년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뒤집으면서 일반 평준화를 시키면서 하덕을 놓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도 어느 누구나 와서 문턱을 낮춰서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품질은 좋게 가격은, 근데 그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셰프들이나 아니면 기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한 달 반 정도 가르쳐도 그 맛이 나오게끔 이제 메뉴 개발이나 매뉴얼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브랜드죠. 그게. 그 지금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들이 네. 이제 보편화됐다고 해야 되나, 대중화됐다, 그렇죠. 대중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근데 네. 우리나라 몇 류의 음식에 비해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 뭐 셰프 얘기도 하셨는데 네. 왜 이태리 음식은 같은 면인데 만 얼마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문화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부가가치가 조금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안 음식 파스타 시장도 지금 많이 나뉘어져 가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원가 코스트 음식이야, 이런 파스타 분식이나 아니 이탈리안 분식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저가 파스타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6,900원, 뭐 7,900원, 4,900원 이런 쪽도 많이 나오고요. 예. 완전히 뭐 진짜 지금은 뭐 10,000원대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중가도 나오고. 근데 그 음식의 그 부가가치는 그 안에 내가 어떤 문화를 담고 예. 어떤 서비스를 담고 이 차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그 아직 직영점이 꽤 있고요. 그 네. 비중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매장이 한 열 몇 개시죠? 저희가 11개 정도 아, 되는 네네. 거예요. 네. 그중에 가맹점이 몇 개세요? 전 아직 그 잘 세보질 아, 않아고 네네. 몇 개 되지만 한 7개인가 6개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뚜찌, 죄송합니다. 이거 어렵네요. 뚜띠 쿠치나. 네. 지금 혹시 평균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40평대에서 네. 한 6천 정도요. 네. 35평에서 40평 네. 정도에서. 그 지금 이태리 레스토랑들도 되게 고급화가 완전히 되거나 아주 저가 시장으로 이렇게 좀 양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맞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네. 이태리 레스토랑들이 이제는 이런 다이닝 매장들에 또 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이태리 레스토랑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요. 저희가 2000년 초반인가? 저희가 지금 17년이죠. 네. 2010년 조금 넘게 하덕이 붐을 일었었죠. 네. 그래갖고 하덕이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자가 안 들어간 메뉴가 없었어요. 그 뭐 돈가스 집도 들어가고 삼겹살 집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부대찌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피자라는 게 아무데 껴주기로 막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예. 이탈리안 피자를. 근데 피자 시장이랑 파스타 시장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 7년 정도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브랜드를 냈을 때 화덕이라는 것만 붙여도 줄을 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일반 피자가 아니라 하덕 피자야라고만 해도 저희는 오픈 마케팅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직영 쪽으로 운영하고 문화 공간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표님 얘기했듯이 저희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지 이거를 경영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웬만큼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네. 높으셔요. 네. 그래서 함부로 내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이게 수준이 안 되면 운영할 수 없는 네. 이제 문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매한 데들이 이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실속 있는 매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곁다리식으로 막 들어왔던데 경쟁 없는데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리사들이나 들어오면 이탈리아가 불을 뜨니까 다 차려서 나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네. 그럼 그 친구들이 결국은 1년 안에 문 닫는 애들이 거의 7, 80%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도 뭐를 껴놓고 하덕이란 거를 했고 하덕도 막 삼겹살에다 굽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하덕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지가 않아요. 이탈리안 그러니까 음식에서. 하덕 피자 시장이 예전에 2000 후반대 네. 초반 네. 2010년 이때 네. 되게 유행했다가 맞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안 시장이 7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이탈리안 음식 파스타만이라고 해도 이제 막 학생들이 몰리고 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싱피자라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덕에서 이런 동굴 같은 데서 구워낸다라는 거. 거기서만 구워내면 무조건 건강하고 내가 그거를 먹으면 뭔가 웬만큼 부가가치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안 음식은 내가 뭐를 접목하면은 내가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들이. 그래서 네. 내가 저기 가서 뭐를 먹고 왔어. 그러면 내 삶의 질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해서 먹고 온 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로 사실 우리가 이탈리안 시장이 이렇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 맛도 너무 잘 알고 가격도 너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품질로 테스트를 하세요, 고객들이. 예. 이탈리안 음식도 A, B, C가 나눠져서 정말 내가 돈을 주고 먹었을 때 품질이 어떻게 되냐, 예. 어떤 식재료를 쓰냐, 어떻게 여기가 공간을 갖고 가냐,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떠냐, 이런 쪽으로 되게 이제 이탈리안 시장도 우리 한식 문화 같이 되게 실속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실속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이탈리안도 예. 그쪽에서 예. 밀리지 않나 싶어요. 네, 저 화덕 피자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네. 화덕 피자가 왜 그럼 유행이 꺼졌다고 생각을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그런 맥락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뚜띠 쿠치나 그리고 프로메사라는 브랜드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명함을 받아서 제가 브랜드 또 하나 알게 됐는데 행신갈비. 네. 근데 지금 이름이랑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좀 큰 규모의 레스토랑들 같아요, 식당들 같아요.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하는 데 있어서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확장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좀 다이닝의 큰 매장들을 고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확산이 안 된 게 그런 거고요.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축소를 해야 되는 거는 맞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주님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제 의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경영을 하셔요, 저희는. 네. 그래서 10개, 11개지만 되게 이제 단단하게 지금은 그 경영을 하고 계시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사실 직영의 비중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나가게 되면 너무 매뉴얼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요리에 이런 숙지를 시킨다 해도 변형되는 게 되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책성을 지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직영 위주로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홍보 마케팅을 전혀 안 했어요. 프랜차이즈 쪽으로는. 그 스파게티 브랜드, 저가 스파게티 네. 브랜드로는 네. 좀 매장을 많이 확장한 브랜드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좀 고급 뭐 파스타 브랜드로서 프랜차이징을 확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큰 매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고 했던 취지는 지금 그렇게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는 저희 그 일산 쪽에 와 보시면 이 거리 라인이 사실 저희 회사예요. 예. 거리 라인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고 프로메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쿠킹 클래스가 있고 네. 뚜띠가 있고 그다음에 행신갈비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거리 자체가 한 7개 정도로 이렇게 거리에서 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브랜드는 나가는 건 사실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같이 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비전이 그렇게 이계통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포커스를 이제 외부 점주도 되게 중요하게 했지만 직원들이 한 4, 5년 정도 훈련해서 네. 이 매장들을 갖고 나가니까 직원도 좋고 우리도 좋고 대가 지불을 안 하더라고요. 예. 되게 그러니까 고소득을 창출하죠, 직원들이. 네. 그래서 이 브랜드는 그렇게 가야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브랜드에서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 이상, 200개 정도 이상 되게 탄탄하게 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계속 분석하고 예. 경영 노하우를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예. 사실은 점포수로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게 뭐 긍정도 있고 뭐 네.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뚜띠쿠치나의 최종적인 가맹 사업으로서의 매장 목표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한 100개 정도요. 지금은 잘 어떻게 계획한 대로 가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죠. 제가 네. 더 이어가기 네. 부러울 정도로 100개 정도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프로메사라는 게 이제 조금 동네 펍으로 들어가는 문화 공간이거든요. 브런치 카페라는 슬로건도 있던데. 네, 그게 이제 브런치랑 스테이크랑 펍인데 저건 이제 동네 상권에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어운 상권이에요. 동네에 이제 우리가 맥주집 같은 데 가서 거의 많이 즐기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메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환경도 좋고 쾌적하고 음식 문화 질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제 맥주를 일반 맥주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그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주 골목 이런 정도에 되는 골목 상권이죠. 근데서도 이제 거의 뭐 대성공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브랜드로는 골목 상권으로 한 300개는 갈 수 있겠다. 프로메사. 네. 그것도 지금 한 5년 정도에서 검증을 이제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나 외부에 나갈 때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나름은 그렇게 이제 목표 수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검증 단계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프랜차이즈에 중점을 많이 하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개만 나가도 소규모 나가는 거 거의 70개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물류 매출이. 물류 매출 규모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매장에 대해서는 개수 욕심은 안 부리고 질적이랑 아니면은 그런 문화적인 욕심을 조금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항상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제품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많이 여쭤봐요. 근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좋다니까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좋은 가치 보니까 그 좋은 가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이태리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뚜띠쿠치나를 특히나 점주님들은 왜 뚜띠쿠치나의 점주가 돼야 되는 건가요? 장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어저께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물류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매출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외식업이.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지는 거를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매년 신장이고요. 몇 프로 정도 신장? 거의 30% 정도 신장이 되는. 그렇게 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 나름은 뚜디쿠치나가 왜 우리 브랜드가 고객한테 신뢰를 받고 몇 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성장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저도 한번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는 하지만 사실 되게 후레시한 제품들을 많이 써요. 재료들을요. 그러니까 뭐 치즈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다 이러면 냉동을 조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후레시한 제품들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소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봤어요. 이제 프랜차이즈 한다는 데 가서 컨설팅도 저도 하거든요. 외부 컨설팅도 하니까. 외부 컨설팅 할 때 이제 파스타 이제 조립 매뉴얼 잡아주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소스를 저도 프랜차이즈 하지만 그 소스를 저 가격에 납품이 과연 왜 할까? 그게 무슨 의미죠? 싸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를 그러니까 저희가 원재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소스가 나오면 A, B, C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리를 해보면 우리 회사에서 지향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식재료는 그거에 한 70%만 써도 그 맛을 유지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조리법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양을 늘리거나 키로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그 이상 넣어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아무리 졸여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점주들이 진짜 뚜띠는 탁월하다. 소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한 10개다 그럼 캐파가 올라가면 그 원재료 구입할 때 가장 뭐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금액을 우리가 낮게 줄일 수 있잖아요. 100개 들어오는 거 200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금액이 다운되면 그 금액 다운 거를 더 좋은 식자재로 바꾸거든요. 한 단계 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퀄리티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근데 거죠. 그걸 점주님들이 동의하세요? 가격은 안 올리잖아요. 본사의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뭐 토마토 홀 같은 경우도 3,200원에 들어와서 쉽게 생각해서. 근데 그 위에 훨씬 좋은 상품이 3,500원이야. 100개 쓰다 보면. 그러면 가격은
한 300원만 올리죠. 합리적으로. 네. 이 제품에서 이렇게 쓰니까 저희가 300원만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면 진짜 메뉴에 대한 퀄리티는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도 본사를 아주 작게 하지만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올랐다고 점주들한테나 일반 고객한테 부담시켜서 우리 회사의 이윤을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존재 가치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에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냥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올려서 회사의 부가적인 이윤을 보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존재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점주한테 진실성을 아까 얘기했듯이 얻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상품 퀄리티는 올리고 가격은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지 그냥 계속 매년마다 원가 상승률, 제품 상승률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 재료에 강점이 있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요. 이태리 다이닝 식당을 딱 생각하면 네. 이제 어려움이 제가 봤을 때는 셰프들의 어떤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서비스 인원, 이런 인건비적 요소들, 인원에 대한 요소가 제일 큰 리스크 아닐까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그거는 이탈리안 음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외식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력에 대한 네. 어려움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외식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양식은 뭐 한 달에 6회 응모, 뭐 하면 뭐 7회 휴무 종사자들이 그렇게는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한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식은 일반 대기업 아닌 이상은 그 정도의 근무 조건도 못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외식업을 하는 인력 수급은 조금 많이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저희 점주들도 보면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예. 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일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양식당이 좀 더 좀 이미지상으로 수월해 보이니까 예. 그게 조금 나을 것 같긴 좀 한데. 낫지요. 예. 제가 한식을 해보지만 한식은 전혀 젊은 애들이 진짜 네. 저기도 없고요. 양식은 그래도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외식업 치고는 이제 네. 인력이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브랜드 얘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요. 지금 부부 창업이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일하다가 만나셔서 부부 창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과거에 어떤 일 하셨고 어떻게 남편분을 만나시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난 거는 서로 각자 일을 했어요. 어떤 일 하셨죠? 저는 뭐 워낙 이제 영업이나 네. 아니면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하고 고객 서비스 쪽으로 많이 응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삼성화재 2층 고객 서비스 센터, 그다음에 뭐 보험 마케팅 관리, 외부 영업 이거를 저는 좀 주로 했었고 이제 우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류 쪽에 이렇게 만드는 거 이제 이런 예. 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희 때는 부모가 부유하지 않는 이상은 시골에서 자라고 이렇게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도 사실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게 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배워서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저는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이 워낙 저는 싫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난을 제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싫었고 그래서 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항상 많이 했죠. 예.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돈을 뭐를 해야지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모든 거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뭐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33살인가 4살에 무조건 그래도 아이템 보는 눈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 시대에 맞는 아이템 있죠. 예. 그거는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무조건 식당을 해야지 돈을 벌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3살인가 그때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맹점을 하셨다는 가맹점을 거예요? 했어요. 가맹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 본부 사장님은 저를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잠깐만요. 네. 그 브랜드 이름 알려주시나요? 저기 그 옛날 그 우리가 내가 94년도
2000년 4년도인가 5년도 했을 때 초밥집이 상당히 유행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다레라고 혹시 지금도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여의도에서. 예. 그래서 사실 여의도 그러니까 그때에 그게 아주 트렌드로 그러니까는 그때 양식 시장이랑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막 초밥은 막 먹고 싶고 일식이 막 들어와서 하는데 네. 다 비싸서 못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미다리에서 조금 터트려줬죠. 예. 우동이랑 초밥이랑 테이크아웃 시장까지 잘해서 네. 그래서 그거를 한 4, 5년 하다가 좀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를 좋아해서 좀 길게 못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신랑한테 해 이러고 저는 또 이제 또 다른 거를 이제 찾아본 거죠. 근데 미달에서 예. 돈을 버신 거죠? 많이 버셨죠? 많이 벌었죠. 예. 많이 남편분은 벌었죠.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 정도 해서 연애를 되게 오래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사고 쳐서 우리 예. 왜 이제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예. 지금 28이에요. 그래, 나이 예. 아시죠? 나이 되게 28이에요. 예. 이제 이거 비디오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검색하셔서 보셔야죠. 뭐. 이제 그렇게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21에 멋모를 때에 네.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이제 어린 나이에 사실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면 사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더 지옥이더라고요. 예. 어렸을 때 경제력도 없죠. 외롭죠. 네. 힘들죠. 그럼 남자가 웬만큼 가면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있는데 가니까 더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욕심도 많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그때 훈련이 안 됐었잖아요. 제가 예. 20대 때 뭐가 훈련이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많지, 욕심은 많지, 또 신랑은 내 뜻대로 대주지는 않지. 이 사람이랑 살아갖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부자로는 못 살 것 같아. 예. 이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제가 실패를 했고, 근데 두 번째 만나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인생을 노력하고 네. 얼만큼 하느냐에 달린 거지 누구한테 바라고 누가 뭐 지원해주고 이거는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네네.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정도 만나서 네네. 지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다레에다가 네. 뒤로 왔는데 미다레라서 위로 가야 되거든요. 네. 미다레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되셨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네. 5년 하다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근데 브랜드에서는 항상 톱을 달렸어요. 저는. 그때도 매뉴얼을 지켜주면 매뉴얼을 내려주면 매뉴얼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이 매뉴얼을 그럼 다른 애 같은 미다레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회를 직접 뜨는데 얇게 막 30개 나올 거 40개 나오게 띄고 소스도 2대1 맞추라고 하면 3대1로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키고 회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매뉴얼을 정말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탑을 달렸고요.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있다가 내가 식당에서 썩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최소한 더 젊은 나이에 조금 좀 질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갖고 차려서 나간 게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지은 레드클럽이라고 피부관리실 아시죠? 예. 예. 그거를 또 이제 해봤어요. 경험을. 네. 해봤는데 거기서도 탑을 했죠. 거기서도요. 거의 10위 안에는 계속 들었으니까. 탑을 했는데 거기는 저랑 기질이 안 맞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업 같은 경우는 손님이 딱 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준비하고 딱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웬만큼 일을 보거나 외부에 나가서 뭐 일을 봐도 크게 이렇게 조직만 잘 세우면 매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레드클럽 같은 피부관리 같은 경우는 원장의 능력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력을 말하는 영업력이요. 예. 그러니까 어딜 갈 수가 없어요. 한 회에 한 4, 5일 갔다 오려고 하면 매출이 꽝이에요. 왜냐면 그건 다 상담 스킬이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 만나서 3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 티켓팅을 끊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돈은 되는데 그거는 내 삶이 너무 묶여서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외식업이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양식이었어요. 그 브랜드가 뭐죠? 우리 지금. 네. 뚜디쿠치나. 네. 예. 그 브랜드였었죠.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저희가 지었죠. 아니, 네. 선생님이 네. 직접.
그 일산에다 위치를 하신 거는 그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까 그 설명해주신 그 타운 느낌은 뭐 내가 일산의 백종원이다 막 이런 느낌이신데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지역에 잘 터를 잡고 그렇게 다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가 외부에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는 40대 전까지는 무조건 내 건물의 1층에다 매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었어요. 예. 그리고 내 집을 짓겠다는 게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일산에 이제 주택 상가 용지가 나왔는데 그걸 저희가 39에 사서 39에 지었어요. 그거를 네. 짓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아까 얘기했듯이 막 우리 상암도 매장이 지경이 있거든요. 네. MBC 1,400, 500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외부에서만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다 한번 집 1층에 세주느니 우리가 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 동네가 진짜 완전히 미쳤다 그랬죠. 무슨 이런 동네에다가 이걸 하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하고 동네가 지금 행신동 맞으세요? 맞아요. 질적으로 진짜 낮은 예. 동네고 그다음에 막 다 임대 아파트고 막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막 그 문화 예. 수준이 안 돼갖고 막 오물들 막 이렇게 해놓고 이러는 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의외로 거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게 야, 사람들의 욕구는 다 똑같구나. 다 사람들의 욕구는 즐기고 싶고 문화생활 하고 싶고 네. 더 나은 공간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게 안 돼서 환경적으로 안 돼서 못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옆에 매장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망해서 나가고 예. 망해서 나가고 3개월 만에 망해서 나가고 6개월 만에 나가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러고 나서 그때 또 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본 게 그 우리 아시는 분이 이렇게 거리를 쫙 만든 거예요. 누구죠? 그 뭐지? 그 김금자 회장님이라고 꽃놀이 예. 아시죠? 예. 그분이 어디에다가 그걸 광주. 경기도 아니 전라도 전라도요? 광주요. 한 70개, 예. 80개 정도. 아니 맞다, 그 동네가 한 30개, 40개 돼요. 예. 건물이 거의 그 회장님 건물이고. 맞다. 그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회장님이랑 되게 이제 친분이 있어요. 학교 공부해서 만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갖고 하나하나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버는 거보다는 사람들한테 더 이로운 게 뭐가 있을까 이제. 네. 사실 먹고 사는 거는 웬만큼 정도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돈 쓰는 게 사실 공부하는 거, 외국 여행 가는 거, 네. 뭐 명품 이런 것도 별로 재미없고 네. 그런 건데 그거는 뭐 회사 웬만큼 운영하고 매장 웬만큼 운영하면 다 누릴 수 있는 이제 삶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이로운 게 뭐가 있을까? 고객들한테 이로운 게 더 뭐가 있을까? 점주들한테 이로운 게 뭐가 있지?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더 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거리에 그리고 삶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이라는 게 뭐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일만 하면 이성적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정신과 그다음에 육체와 이거를 잘 조화 맞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거를 그리고 직원들도 맨날 와서 노동하는데 외식업 더운데 노동하면 짜증나잖아요. 사실 네.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네들이 이 일을 지속하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는 육체와 정신이 균형이 맞아져야 되겠다. 그럼 가슴도 채워줘야 되고 먹는 것도 채워야 되고 머리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사 슬로건을 잡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 거리에 머리 채우는 곳, 가슴 채우는 곳 이 공간을 따로 한 거예요. 뭐죠? 그게 이제 머리 채우는 거는 사실 기술 습득이랑 지식 습득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 습득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게 이름이 우리 쿠킹 클래스라고 거기에 이제 인덕션. 그래서 디포 대표님이랑 저희랑 협력을 해서 그런 거 저희는 다 인덕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환경을 제가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디포 인덕션 대표님 섭외해주고 남는 장사 이런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아까 가슴을 채우는 건 가슴을 채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뮤직이라고 해서 그 음악 앰프, 그다음에 예. LP판, 네. 책 이래가지고 그쪽에서는 이제 음악, 그다음에 지식 회의. 네.
이런 거를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고 예. 하나는 기술파트 공간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 전체로는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는 머리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R&D 개발할 때는 기술 쪽으로 가고 네. 이런 공간들을 그쪽에가 조금 임대료가 싸잖아요. 네.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간을 나눠서 한 6개 정도 이렇게 테마를 예. 운영하고 근데 있죠.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는 머리 채우고 가슴 채우는 거는 대표님의 머리와 대표님의 가슴을 채우는 것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어떤 직원들에게 네.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체험을 드리고 있으신가요?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줄 수 있는 거는 4, 5년 해서 거의 다 이제 그 요리하는 애나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자기 매장 하나 하는 게 예. 꿈이고 목표더라고요. 근데 저도 30대 때는 사실 무모한 도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지르고 수습하는 성향이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도 많이 하고 고생도 정말 많이 했는데 40이 넘어가면서는 그렇게 인생을 안 살아도 정말 내가 그 가정에 훈련만 잘하면 대가 지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40대에 저를 만나는 한 3팀, 2팀 정도의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저와 함께 5년을 되게 이렇게 훈련해서 매장에서 훈련해서 간 사람인데 나가서 대가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성으로서 고소득 창출을 하죠. 매장 운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 가장 줄 수 있는 비전은요. 한 4, 5년 정도 체계적으로 해서 네 매장을 갖고 나가서 운영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정신적인 훈련, 그다음에 일의 스킬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간은 제 머리 채우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예.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뚜띠쿠치나에 가면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화를 느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일단은 문화 자체가 음식이랑 이제 공간은 저희가 이번에 또 리뉴얼을 해요. 전체적으로 건물까지 색을 다 입혀서 리뉴얼을 하고 공간에서 나오는 이제 플레이트, 저희는 음악도 다 중앙방송에서 나오거든요. 음악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예. 그런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그런 데 와서 조금 이렇게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드시죠. 네. 플레이트, 그 다음에 식재료, 색 이런 거 같아요. 예. 되게 스토리텔링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 네. 하나하나의 요소들, 음악,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다 되게 많은 고민하시고 일관성 있게 하시는 거 맞죠? 네. 예. 예. 외식 창업 연구소장이라는 직책도 있으세요. 네. 그 혹시 어떤 일 또 이 분야에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 이제 프랜차이즈도 점주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의 몫은 창업을 했을 때 성공시키는 게 저의 임무고 몫이라고 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쿠킹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했어요. 예. 컨설팅을 몇 개를 해봤는데 사실 저도 컨설팅 할 때 제가 돈 벌려고 컨설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컨설팅하면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외식업이 사실 요리만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요리만 잘해서 성공하나요? 외식업이? 어렵죠. 예. 사실 외식업이나 모든 성공은 그 안에 전략이 끼지 않는 이상은 요리만 잘해서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요리사들도 나가면 웬만큼 아까 얘기했듯이 1, 2년이면 얘기했죠. 우리가 시장을 내가 배워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1, 2년 갖고는 그 위에 전략이나 이런 걸 볼 줄을 몰라요. 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브랜드들이 정말 품질 관리 아니면 식재료는 정말 좋은 거 쓰고 잘하는 거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브랜드에 가서 밥을 먹으면 내가 기본 신뢰는 갖고 속지는 않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 컨설팅을 하면서 더 느껴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오게 되면 했는데 정말 전략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드들은 이런 매뉴얼이랑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 식재료도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아예 원체 시스템으로 70%를 막고 나가요. 예.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뭐 고기 같은 경우도 쉽게 들어오면 쭉 해갖고 막 한 요만큼 요파고 포션도 안 되니까 비닐이나 이걸로 싸고 6개월 7개월 냉동실에 보관하는 건 기본. 그 다음에 효율이 안 나오는 건 빼고 효율 나오는 걸로 쫙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메뉴가 70가지면 다 다른 식재료야. 그러니까 그게 다 냉동실에 보관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도와야 되겠다. 네네. 요리와 전략적인 어떤 사고 운영 이런 것들. 네, 이런 거를 많이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더 빨리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네, 예, 뭐 오늘 날 잡으셨나요? 예,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는 네.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 트렌드를 예고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솔직히 네, 예측을 네. 할 뿐이지. 네. 사실 브랜드를 런칭할 때 네. 뭐 3년, 4년 유행하고 죽어버리는 맞습니다. 브랜드를 누구든지 런칭하고 네, 싶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좀 꾸준히 네.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네. 위해서는 뭐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지금 잘 보신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저희도 뭐 3, 4년 만에 쭉 살고 죽는 거 이거는 싫다. 그래서 100개지만 20년, 30년 가도 계속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남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속력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런칭하지 해서 맨 처음에는 현재 트렌드 되는 거를 먼저 런칭을 하죠. 런칭을 하게 되면 3, 4년 지나서는 죽는 게 70%고 가는 게 30%예요. 그러면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그 현재 맞는 거를 선정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계속 고객에 인지되게끔 상품 개발에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상품 개발까지는 신경을 못 써요. 처음에 우리 브랜드 런칭할 때는 이거 아이템이야. 그냥 아이템이니까 아까 뺏겨가서 그냥 형식만 내는 거거든요. 형식 내고 모양 내고 그냥 고객한테 선택 그거예요. 깊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깊이 들어가서 이 브랜드가 결국은 밀리지 않는 거는 상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고객들이 되게 그 뭐 브랜드라고 다 선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브랜드에 들어갔는데 딱 상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대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한다고 하면 그 뒤에는 분명히 상품 전략이 깔려야 된다. 그게 이제 고객이 원하는 상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 시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저희보다 정보가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그 메뉴 하는 친구들이 외식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4번? 4번 정도, 그쵸. 그리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고객은 진짜 5, 6번 종류별로 다양하게 막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서 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식재료 연구, 요즘에는 거의 식재료가 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CEO들이 요즘에 찾아 나서는 게 이제 요즘에 식재료 찾아 나서는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이 그렇게 선정이 되면 좀 상품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3-2회고요. 6번째 대표님이신데요. 첫 번째 대표님으로 참석하셨던 토스트럭 대표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시키셔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블로그랑 이런 걸 지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비주얼적이나 가격으로 봤을 때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대 안 하고 봤던 거에 비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신 걸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서 저는 가격표를 봤는데 그 정도 가격표에서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반응들을 저는 좀 판단이 돼서 재료의 수익 원가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제일 매출이 높은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이 정도 비주얼에 이 정도 가격에 그 정도 수익이면 제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찾아왔을 것 같은데 네. 확장을 안 하고 계신 건지 또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를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소문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사업을 못한다라고들 해요. 저희 평가로도 그렇고. 근데 아직까지 잡은 거는 그래도 매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세요. 그다음에 뚜띠의 품질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미팅도 하고 조율도 하는데 지금 그 상품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태리 식자재가 변동이 더 없어요. 국내 시장보다. 저 한식 해보지만 한식의 변동률 식자재가 더 커요. 이타대 식자재는 이렇게 균등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되게 뭐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이탈리안 음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탈리안 음식은 무조건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코스트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엄연히 들어가서 그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수지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이 받아야 된다 고객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프랜차이즈로서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없는 금액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신 저희는 조금 경영이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조직원들이 4명에서 5명 정도는 쓰고 많은 데는 7명을 쓰거든요. 그러면 점주가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우리가 목적이 나가는 게 부부 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가죠. 사실 이렇게 나가면서 부부 둘이 해가면서 인건비 줄여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조직원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경영적인 거를 저희는 많이 전수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는 30평 같은 데서 지금 별내 같은 경우는 거의 7,500, 8,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출이요? 네, 7,000 이상이 나와요. 이익은 그러면 뭐 사실 코스트 저희 35% 정도 잡고 있고. 좋네요. 네, 37, 8%. 많이 해야지 37, 8%. 이렇게 잡고 있고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직영이랑 가맹이랑 똑같이 하잖아요. 직영에서도 한 37% 정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퀄리티 나오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장사이익률이죠. 저는 본사로서 영업이익률로 계산을 하고요. 거기 분들은 이제 오너분들이 하는데 저희는 오너의 급여도 다 떼요. 급여 다 떼고 감가상각비 다 떼고 퇴직금 다 떼고 부가세 다 떼고 이렇게 영업이익률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확하게 경영을 저희는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해더라도 사실 남는 거는 20%대 남나 보네요. 매장에서. 지금 만약에 7천 정도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장사 이익률로는 예. 한 뭐 1,500 이상 남겠죠. 예, 좋습니다. 네, 1,500 이상은 남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공유 FC 포럼은 프랜차이즈 실무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기본적으로 월 2번씩 만나서 포럼을 해요. 서로 주제를 발제해서 강연 형태로도 하고 또 가끔씩 외부에 있는 전문가나 외부에 있는 분들 초대해서 초청 강연도 요청하고 월에 2번 만나는 거라 되게 많이 만나는 거고 그거 외에 소모임도 6개 직무별로 있어요. 해외, 기획, 뭐 마케팅, 뭐 이렇게 분야별로 모임이 있고 카톡으로 다 소통을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희가 700명 카톡방이 하나 있고요. 소모임방으로도 카톡방이 있고 이제 페북 포럼 페북 공식 채널이 페북에는 3,000명이 넘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브런칭 프로젝트처럼 음성으로 남기고 팟캐스트로도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다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희의 포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식 공유를 통한 어떤 산업의 그런 인식 개선, 배우는 조직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어떤 질적 수준을 종사자들로부터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포럼인데요. 이게 지금 광고처럼 하나로 넣은 거고요. 그 여러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브런칭 프로젝트가 있고 외식업 종사자들하고의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그분에게 프랜차이즈 종사자들 한 5명을 뽑아서 그분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외롭지 않는 밥 먹기 프로젝트라는 외밥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님이 오셨는데요. 스텝이시죠. 저희 콩FC 포럼에 질문하라고 이렇게 깐 거예요. 나와주세요. 예. 질문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회가 되신다면 외밥 한번 초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요리 연구가시다 보니까 좀 메뉴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점이 있으신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 쪽으로도 좀 고민이 많아서 혹시 그런 지금 11개 지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점별 직원 교육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가맹점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가맹 정주님들이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이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교육이 지속 가능한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열정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일 날 9시에 출근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요. 그리고 웬만큼 관리자급들은 저희가 어디를 함께 동반을 하냐면 수련이랑 명상 세타를 거치지 않으면 웬만하면 직급은 이제 올리지를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100%는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은 사실 기술이나 아까 요즘에 다 똑똑하잖아요. 정말 너무 똑똑해서 탈인 것 같아요. 안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정보나 막 이런 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수련이나 명상으로 깊게 들어가주지 않으면 이게 마찰이 되게 이게 분쟁이 심하고 이게 심하더라고요. 저 또한 하는데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은 이제 명상이나 수련, 이제 대표님은 저랑은 이제 계속 그걸 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매일 들어오는 대로 그냥 괜찮은 애들 보는데 지금은 이제 선별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사를 많이 초빙을 했어요. 그리고 외부 교육센터를 아직까지 회사가 크지가 않으니까 안에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와 협력을 해서 대표님이랑 나랑 직원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주님들 일단 모아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점주님들이 직원 교육하고 뭐 가맹점에서 의뢰 와서 좀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제가 나가서 조금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외부 협력이랑 같이 이렇게 메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롤모델, 네. 멘토. 지금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멘토가 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네. 멘토분이 누구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요리 쪽으로는 이 외식업계 쪽은 아까 얘기했던 백종원 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거든요. 예. 아시는 사이는 아니시죠? 아는 분은 네네. 아니고요. 팬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리를 되게 쉽게 하잖아요. 이거를 그다음에 우리는 사업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탁월하시다. 근데다가 요리에다가 경영에다가 그다음에 재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인내가 상당히 한 브랜드 성공시키는데 10년에서 12년 걸렸대요. 한 브랜드 성공시키는데 그리고 백다방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바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준비가 7년 이상 걸렸다고 그렇게 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 저거 쉬워 이렇지만 안에 너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선수고 탁월한 사람도 되게 오래 장시간의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사람으로 조금 자유자재 되잖아요. 조금 좀 약간 자유스럽고 참 그 부분이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삶의 멘토는 이제 저희가 대전에 꼭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야지, 삶의 기술이 있어야지. 아무리 똑똑해도 삶의 기술이 부족하면 제가 원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얻고 대가 지불을 되게 많이 하고 얻더라고요. 근데 대가 지불을 별로 하지 않고 순조롭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계세요, 대전에. 그래서 그게 이제 장길섭 스승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그분 이제 인생의 멘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멘토는 그 양쪽을 이렇게 균형 잡혀서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랑 다르게 다들 우리가 행복하게 더 큰 세상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기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어떤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매장 가지고 있는 동네에 어떤 이로운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한 5년 안에 저희 회사 사옥 짓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부지는 해놨어요. 부지는 해놨는데 아직까지 건축 비용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냥 사옥이 그냥 사옥이 아니라 문화가 담겨진 사옥을 짓고 싶다. 그래서 꼭 우리가 밥을 파는 거지만 그 안에 저희는 이제 댄스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럴 때는 사실 몸으로 풀어줘야지 이게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그런 이제 음악에서 이제 하는 뭐 댄스실, 갤러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카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명상실, 이렇게 해서 문화가 조금 테마가 있는 그런 사옥을 하나 짓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그냥 이제 음식점을 밥 벌어 먹고 이렇게 살기 위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화가 담은 외식 이 프랜차이즈 이 정책을 잘 알아서 가지고 가서 저는 100개도 그렇게 한순간에 하고 싶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30개만 그런 사람이 팀을 모여서 그 문화를 잘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2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정희 대표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맨날 묻던 직원 교육은 물어주셨고, 저는 지금 문화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데, 지금 마케팅 3.0에서 지금 하는 건 진정성에 관한 것들과 또 4.0 시대는 문화가 함께 해야 된다고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걸 지금 이제 앞으로 실천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꼭 가서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정희 대표님은 장사 액션 스쿨이라는 액션을 가리키는 스쿨은 아니고요. 서비스 교육을 하시는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팟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브런칭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공유 FC 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